2025학년도 수능 완성 물리학원 실전 모의고사 사회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지면에서 공의 움직임에 관한 문제네요. 자, 우선 기억을 보면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일정하다. 중력이기 때문에 항상 지면 쪽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항상 일정하겠죠. 니은은 공의 이동 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이동 거리는 점선을 따라 이동한 것이고 변이는 PQ를 읽는 직선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는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이것을 보면 공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평균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평균 속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주사전자현미경 셈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학생 A는 자기 렌즈는 전자의 진행 경로를 바꾼다. 자기장이 있으면 전자의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학생 A는 맞겠습니다. 학생 B는 셈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3차원적인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네, 학생 B도 맞겠네요. 학생 C는 셈에 이용되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짧아진다. 물질파 파장은 P분의 H는 MV분의 H니까 V가 커질수록 람다가 작아지니까 학생 C도 맞겠네요. 그래서 A, B, C가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가 공을 던지고 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같은 크기의 힘이라도 최대한 공의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려고 그러죠. 그 까닭은 힘과 시간의 곱인 힘하고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 나오죠. I는 F, 델타 T는 얘가 델타 P, 델타 MV가 나오죠. 그래서 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자, 충격량이 크기가 커질수록 공이 투수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공의 속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또한 포수가 공을 받을 때는 포수 글러브에 공이 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야 되죠. 그 까닭은 공이 글러브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가 같을 때, 니은의 충격량의 크기가 같을 때, 공이 글러브에 충격량이 같을 때, 공이 글러브에 작용하는 시간이 델타 T가 커질수록 충격력은 줄어들죠. 그래서 얘는 충격력 혹은 보통 평균 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답은 길게 충격력.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그리고 이제 운동량이나 충격량 모두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둘 다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F 델타 T를 구할 수 있겠죠. F가 왼쪽으로 힘을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100이고 시간이 0.2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P는 자, V를 플러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4V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4V는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는 2m/s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ABC의 학생이 열은 1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일을 한 후 열은 2로 Q2만큼 열을 방출하고
2를 했죠. 그럼 2를 W라 그러면 Q1은 W 플러스 Q2가 되겠죠. 그리고 이 효율을 2라 그러면 2는 Q1분의 W가 되고 얘는 Q1분의 Q1 마이너스 Q2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학생 A는 1의 온도는 2의 온도보다 높다 그랬죠. 열은 1은 열은 2보다 열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학생 A는 맞겠네요. 학생 B는 자 열효율은 Q1분은 Q2라 그랬는데 Q1분은 Q1 마이너스 Q2가 되니까 학생 B는 틀렸네요. 학생 C는 열기관의 열효율은 1이 될 수 없어. 연력학 제2법칙을 보면 열을 모두 1로 바꿀 수가 없죠. 열을 모두 1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W가 Q1보다는 작아지니까 열효율이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C도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학생 A와 학생 C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 수연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나타냈고 그 에너지 사이를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선 스펙트럼을 찍었네요. 자, A로 전이할 때의 파장을 람다 A, B가 람다 B, C를 람다 C라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큰 게 C 과정이죠. 그러면 파장은 C가 제일 작으니까 이쪽 파장이 람다 C, 람다 B, 기억이 람다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의 파장은 람다 A다. 예,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은 E4는 람다 B분의 ACC다. 자, 전이하니까 우리가 E4 마이너스 E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HF가 나올 텐데 F는 H, 자, 4에서 2로 가는 B니까 람다 B분의 C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E4가 아니고 람다 B분의 HC는 E4 마이너스 E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D것을 보면 람다 A분의 1 플러스 람다 B분의 1은 람다 C분의 1이다. 자, 그래서 람다분의 1은 F로 나타내기 더 편하긴 한데 여기서는 람다로 나타내기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보면 자, B가 전이될 때 에너지하고 A가 전이될 때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E5에서 E4로 갈 때 요만큼이 더 큰데 이때는 E3에서 E2로 가는 에너지가 얘보다 더 크죠. 그래서 A 전이할 때 에너지 플러스 B로 전이할 때 에너지가 C에 전이할 때 에너지보다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식에서 보면 람다 A분의 HC 플러스 람다 B분의 HC는 람다 C분의 HC보다 크겠죠. 따라서 람다 A분의 1 플러스 람다 B분의 1은 람다 C분의 1보다는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면 ABC는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BC는 질량이 같고 P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Q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A를 자기장력에 놓았죠. 근데 A를 자기장으로 펴고 옮겼을 때도 자성을 띈다는 얘기는 A는 강자성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를 놓고 이제 위에다가 B와 C를 놨을 때 실이 B와 C를 당기는 힘이 FP가 FQ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면 B에 대해서는 BC에 대해서 똑같은 mg가 작용하는데 힘이 다른 거는 자기력이 B는 밑으로 작용하고 C는 위쪽으로 작용하겠네요. 그래서 B가 상자성체가 되고 C가 반자성체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자, 보기 A는 반자성체이다. A는
강자성체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니은은 라에서 B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된다.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되겠죠. 니은은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에서 C에 스몰 c는 S극으로 자기가 된다. 자, 가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니까 A가 N극이 되겠죠. A가 N극이 되니까 반자성체는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위쪽이 C가 S극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정리를 해보면 A에는 중력과 위쪽으로 당기는 실의 장력이 존재하고 B에는 실의 장력과 EMG의 중력과 B와 C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을 하죠. 그리고 C에는 EMG의 중력과 아래쪽으로 F 자기력이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자, 우선 A에 대해서 보면 M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mg가 t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보면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T 플러스 F 자기력은 2mg가 되어야겠네요. 그 다음 C에 대해서는 투평면이 C를 위로 밀어 올린 힘을 수직강력 N이라고 그러면 얘는 2mg 플러스 F 자기력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힘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기억은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T죠. 그래서 T는 mg와 비교했을 때 mg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수평면이 C에 작용한 힘의 크기의 최소값은 3mg이다. 자, 수평면이 C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 N이라 그랬죠. 2mg 플러스 F 자기력이 되는데 2번 식에서 보면 F 자기력은 2mg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근데 T가 mg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 자기력은 mg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래서 이 수직항력의 최소값은 3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맞겠네요. 디귿을 보면 실이 B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작용 반작용 관계인 것은 B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광다이오드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광다이오드는 PN 접합으로 되어 있어갖고 전자와 양봉이 분리가 되죠. 빛이 들어오면 광전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게 광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 CCD는 빛의 입자선을 이용한다. 광전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빛의 입자선을 이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은 광다이오드에 비추는 초록색 단색광의 진동수는 H분의 E0보다 작다. 자, E0가 최소 에너지가 E0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람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E0는 HF0, 이 F0라는 것이 문득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단색광의 진동수를 F라 그러면 얘의 에너지가 HF0보다 커서 F가 F0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은 CCD에 비추는 초록색 단색광의 세기는 B를 통과한 단색광이 A를 통과한 단색광보다 세다. 광전자의 수가 더 많으면 빛이 더 세다는 얘기 때문에 B를 통과한 단색광이 더
더 세기가 세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 B가 우주선을 타고 V 속도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겠죠. 그리고 강원과 거울은 A의 관성계에서 거리가 L조로만큼 떨어져 있고 빛이 강원에서 거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을 고유 시간은 T0입니다. 고유 시간이라는 것은 A에서 관측했을 때 시간이겠죠. 그럼 B에서 관측했을 때는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짧아지고 광원과 거울 사이에 빛이 왕복하는 시간은 길어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A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의 관성계에서 보면 B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은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는 L0보다 짧다. 고유 거리보다는 짧게 보이겠죠.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D것은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서 반사된 후 다시 광원으로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T0보다는 길겠죠.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초속도가 0일 때 V는 AT로 나타낼 수 있고 S는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평균 속력이 V면 V 곱하기 T는 이동거리 S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등가속도 운동의 기본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보면 자, P에서 Q까지는 가속도가 4A이고 Q에서 R까지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0이고 R에서 S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리고 P가 시간 0일 때 Q에서는 T0라 그랬죠. 자, 그러면 속력을 보면 처음에는 0이고 Q에서는 4A T0가 되겠네요. 그리고 R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4A T0가 되고 S에서는 정지하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주어진 조건이고 자, 이 조건들로 나머지 것들을 구해보면 자, 우선 P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P에서 Q까지 가는데 평균 속력은 2분의 4 AT0가 되겠죠. 그리고 Q에서 R까지 가는 데는 4AT0가 되겠죠. 네, 거리가 같으므로 시간은 Q에서 R까지 가는 게 P에서 Q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T0가 되겠죠. 그러면 1000부터 R까지 가는 데는 2분의 3 T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P에서 출발해서 Q까지 가는 데 속도가 4A T0가 됐죠. 그런데 R에서 S를 생각할 때는 S에서 R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때는 가속도가 4A이고 가속도가 A로 결국 4A T0의 가속 속도를 얻었죠. 두 개의 속도가 같죠. 그러면 S는 AT니까 V가 같으니까 걸린 시간은 가속도에 반비례하겠네요. 그래서 R에서 S까지 걸린 시간은 4A니까 T0니까 4T0가 되겠네요. 그럼 1000부터 S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의 3T0에서 4T0 하면 2분의 11 T0만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R에서 S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자, A가 P부터 Q까지 가는데 걸린 거리가 P부터 Q까지 가는데 거리가 L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거리는 평균 속력 2분의 4AT0 곱하기 T0는 L이었죠. 그래서 2A T0의 제곱은 L이었죠. 자, 그러면 R에서 S까지 거리를
L'이라 그러면 얘는 2분의 1 A 곱하기 4T0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8A T0의 제곱이 되니까 L'은 4L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4L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들을 거의 다 구했으니까 문제를 보면 t가 2분의 3 t0일 때인 r을 지난다. 2분의 3 t0일 때 r을 지나죠. 그래서 기억을 맞겠습니다. a의 속력은 t가 2분의 t0일 때와 2분의 7 t0일 때가 같다. 속력이 같으려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의 반일 때 속력이 같겠죠. 그리고 r에서 s까지 걸린 시간의 반일 때에 둘 다 속력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P에서 Q의 중간은 시간이 2분의 1 T0가 되고 S에서 R까지의 갈 때 시간의 중간은 요 거리가 2T0죠. 그래서 2분의 3 T0 플러스 2T0를 해주면 2분의 7 T0일 때가 두 개가 속도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자, 이것은 P에서 S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평균 속력은 T분의 S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T는 2분의 11 T0고 이 S는 6L이 되네요. 그래서 11분의 12 T0분의 L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T0분의 L로 안 나타냈으니까 이 일식을 써가지고 T0의 제곱은 2A분의 L이니까 T0는 루트 2A분의 L이죠. 이 3식을 여기 사식에다 집어넣으면 V반은 11분의 12 루트 11분의 12L 루트 L분의 2A가 되네요. 11분의 12 루트 2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이 아니고 2니까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다이오드의 특성들 좀 알아야겠네요. 자, 우선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류가 저항에서 아래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럼 전류가 플러스에 나와서 흘러서 가야 되니까 위쪽으로 흘러야겠죠. 아래쪽으로 가면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C나 D로 가지 않고 A나 B 쪽으로 흐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얘는 A 쪽으로 흘러줘야겠죠. 그러면 A가 P타입이고 A의 X가 P타입이고 반대쪽이 N타입이 되고, 자, B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므로 역방향에 걸려야겠죠. 그러면 Y가 N타입, 반대쪽이 P타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를 생각해 보면 A를 지나서 전류가 이렇게 돌아서 C로 해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T로 해서 들어오겠죠. 그럼 D에 아래쪽이 P타입, 위쪽이 N타입이 되고, 자, C로는 못 흐르니까 얘가 N타입, P타입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X는 P형 반도체이다. X는 P형 반도체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S를 이제 B에다 연결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B에 연결했을 때도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때 전류는 D나 C로는 못 가니까 요 다이오드 P를 지나서 이렇게 흘러서 다시 C를 지나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때 전류의 방향도 아래쪽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S를 B에 연결했을 때 Y의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자, S를 B에 연결하면
y가 n타입, 반대쪽이 p타입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걸리면 y에 있는 전자들은 접합면 쪽으로 밀려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보면, 자, A에서 B로 갈 때 굴절각을 세타라고 그러면 이 각도 세타가 되고 이 각도 세타가 되고, B에서 C로 갈 때 입사각도 세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각도를 보면 세타 제로가 세타보다는 크고 세타 원도 세타보다는 더 크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스네드 법칙을 알아야겠죠. 사인 R분의 사인 I는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은 N1분의 N2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를 보면, 자, 여기서 해주는 거는 A의 굴절률, B의 굴절률, C의 굴절률이 있을 때 얘네들의 대소관계만 잘 알면 거의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제로는 NA분의 NB가 되고, 세타 제로가 세타보다 크니까 얘가 1보다 크겠죠. 그래서 NB가 NA보다는 크겠네요. 자,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를 생각해 보면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는 NB분의 NC가 되겠네요. 근데 세타 1이 세타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겠죠. 따라서 NC도 NB보다 작겠네요. 그리고 1식과 3식을 이용하면 두 개를 곱해주면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제로는 NA분의 NC가 되죠. 근데 세타 제로가 세타 1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1보다 더 크겠네요. 따라서 NC가 NA보다는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 B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크고 C의 굴절률은 A의 굴절률보다 더 크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작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L의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짧다. 스네드 법칙을 보면 n이 클수록 속도가 작고 파장도 n이 클수록 속도가 작고 파장도 작겠죠. 그리고 굴절률하고 속도하고 람다는 반비례하겠네요. 그래서 B의 굴절률이 더 크니까 파장은 파장은 B에서가 더 짧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그리고 속력을 보면 A의 굴절률이 NA가 NC보다는 작으니까 A에서 속도가 C에서보다는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역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전자기 유도에 대한 문제네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금속고리가 플러스 X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동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자기장은 균일하게 있고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바뀌고 있죠. 자, 처음에는 3비제로 1등 하다가 4초 후부터는 이 기울기가 2분의 3비제로, 자, 2t분의 3b 기울기가 2t분의 3b제로로 2분의 3b제로로 줄어들고 있고 6에서 8초까지는 2분의 2b제로로 줄어들고 있고 8에서 12초까지는 마이너스 2b제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3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자, 3초일 때는 P는 마이너스 1에 있고 앞부분은 1에가 있겠네요. 그래서 직선 도선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로렌츠 힘을 배웠으면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위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하가 도니까 플러스 Y 방향이 되겠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얘가 자기장은 일정한데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 선속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자기 선속이 줄어들려면 B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됩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니까 똑같이 해보면 P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을 보면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5초일 때와 7초일 때가 서로 같다. 5초와 7초일 때 위치를 한번 보면 5초일 때는 앞쪽이 3에 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 와 있고, 자, 7초일 때는 앞쪽 부분이 5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있겠네요. 자, 이때 보면 우리가 유도 기질력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고, 얘는 마이너스 dt분의 d b 곱하기 a죠. 근데 여기서는 a가 일정하니까 dt분의 d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3초일 때는 dt분의 db가 2분의 3 b제로이고 마이너스죠. 그리고 5초일 때는 2분의 3 b제로이고 7초일 때는 b제로가 되죠. 그래서 유도전류의 크기는 5초일 때가 더 크고 유도전류의 방향은 둘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서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와 11초일 때를 비교했죠. 3초일 때는 이렇게 되고 11초일 때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은 선속의 변화량에 비례하죠. 그래서 dt분의 d 파이 ba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b 곱하기 dt분의 da가 되겠죠. 근데 둘 다 면적의 변화량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 똑같죠. 그러면 v는 b에 비례하겠네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3초일 때는 3b0이고 11초일 때는 2b0이니까 3초일 때가 더 큰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솔레노이드 형태에서의 자기장이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유도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문제를 보면 우선 A와 B에서 전류가 A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고 B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오네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할 때 내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죠. 그래서 A에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감아졌을 때 마이너스 X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고, B에서는 밑에서 위로 감아지면 손바닥이 위로 해서 위쪽으로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형태에서 솔레노이드 안에는 자기장이 균일하고 이때 자기장은 K2'NI로 나타나죠.
그래서 감은 횟수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이건 마이너스 X 방향이라 그랬죠. 이는 Q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이건 맞겠네요. 자, 띄어서 보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아까 얘기한 자기장은 K2'NI니까 I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N이 큰 게 자기장이 크겠죠. B가 감은 횟수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B가 A보다는 더 크겠네요.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광전 효과에 대한 문제네요. 자, 빛을 A 또는 B에다 조였을 때 광전자가 튀어나온 걸 실험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보면 A에서는 F0 이하에서는 광전자가 안 나오니까 F0가 문턱 진동수가 되고 B에서는 3F0가 문턱 진동수가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금속반의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A는 3F0고 B는 3F0니까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A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가 2F인 빛을 A에 비추었을 때가 3F0인 빛을 A에 비추었을 때보다 작다. 자, A에다가 EF0를 비추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여기 되고 3F0를 비추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F0를 비추는 게 더 운동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D것을 보면 진동수가 4F0인 빛, 진동수가 4F0는 여기겠죠. 이걸 쪼였을 때 AB에서 나오는 최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B는 2지점이 되고 A는 2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A의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의 조건들을 적어보면 우선 물결파의 속력이 10cm/s라겠죠. V는 10cm/s고 그 다음에 그림 가에서 S1과 S2를 이었을 때 이 거리가 20이라 그랬죠. 그럼 파장을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골과 골 혹은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가 파장이 되겠죠. 그러면 S1과 S2에는 파장이 두 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람다는 10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나를 보면 주기를 알 수 있겠죠. 자, T는 2T0가 되겠네요. 네, V는 T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2T0분의 10은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2T0는 1이 되니까 T0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초가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자, T0는 1초이다. 아니죠. T0는 2분의 1초도.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을 보면 B에서 물결파의 상쇄 간섭이 난다. B를 보면 마루와 골이 만났죠.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변이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을 맞겠습니다. D것을 보면 T가 2분의 1초일 때 T0일 때죠. 2분의 1초일 때 A의 변이를 보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근데 A를 보면 보강간섭 A하고 우리 C에서의 변이를 구하라 했어요. C는 AC가 모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데 위상이 두 개가 반대죠. 위상이 반대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C는 플러스 4가 되겠죠. 둘 다 보강간섭이 일어나는데 A가 최저이면 C가 최대가 되고 A가 최대일 때 C는 최저가 되겠네요.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을 좀 연장을 해보면 자, 법선들을 그어보면 이 법선들은 원에서는 모두 원의 중심을 지나서 중심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 입사각이 세타 C인데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굴절각이 세타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Q에서도 법선을 그어보면 또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죠.
그래서 P로 입사할 때보다 Q로 입사할 때의 요 세타 프라임이라 그러면 세타 프라임이 세타 제로보다는 크게 입사하겠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타 C로 들어갈 때 B에서 C로 갈 때는 얘가 세타 C가 인계각이라 그랬죠.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므로 B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는 더 크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제일 중요한 게 굴절률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인 세타 제로로 들어가서 세타 C로 굴절을 하니까 스넬의 법칙을 적어보면 A에서 B로 갈 때 사인 세타 C분의 사인 세타 제로는 NA분의 MB가 되고 얘는 VB분의 VA는 람다 B분의 람다 A가 되고 근데 세타 제로가 세타 C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크겠네요. 따라서 MB는 NA VA가 VB보다 크고 람다 A는 람다 B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L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A에서 속도가 B에서의 속도보다 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자, A와 C의 굴절률 관계를 보려면 A에서 B로 갈 때는 사인 세타 C분의 사인 세타 제로는 NA분의 MB였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굴절률 각이 90도니까 사인 세타 C는 MB분의 NC가 되네요. 그래서 1식 2식이라 그러고 1식과 2식 양변을 곱해주면 사인 세타 사인 90분의 사인 세타 제로는 NA분의 NC가 되고 사인 90은 1이죠. 근데 사인 세타 제로는 1보다 작겠죠. 그래서 C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는 더 작겠네요. 그래서 A 굴절률이 더 크네요. 니은은 맞겠습니다. D것을 보면 자 Q로 입사한 L은 B와 C 경계면의 전반사 Q로 입사했다 그러면 얘가 입사각이 Q 프라임이 Q0보다 크죠. 그러면 굴절각을 Q2 프라임이라 그러면 세타 2 프라임이라 그러면 세타 2 프라임은 세타 C보다 더 크겠죠.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 입사각도 세타 2 프라임이 되는데 이 세타 2 프라임이 세타 C보다는 더 크겠죠. 그래서 인계각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를 하게 되니까 이때도 전반사가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면 A와 B의 질량은 주어졌으니까 C의 질량을 MC라고 주면 자, MC는 A의 질량보다는 크니까 M보다는 더 크겠네요. 자, 그리고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자, 가는 처음에는 속도가 0에서 어느 속도 V 프라임이 됐다가 R에서는 0이 되죠. 근데 이 두 개의 이동 거리가 같기 때문에 가에서의 가속도와 나에서의 가속도는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의 가속도와 나에서의 가속도는 같아져야겠죠. 뭐 이걸 알기 위해서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라는 식을 써보면 자, 처음에 가에서는 V제곱은 2 곱하기 A 곱하기 L이 되고 나에서도 제로 마이너스 V의 제곱은 2 곱하기 A 곱하기 L이 되는데 이게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똑같이 A 가하고 A 나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두 개는 같아집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를 구해보면 자 A 가에서는 ABC가 묶여서 움직이니까 총 질량은 3M 플러스 MC분의 MC 마이너스 MG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에서의 가속도는 3M분의
mg가 되겠네요. 얘는 3분의 1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도 3분의 1g가 되겠죠. 3m 플러스 mc분의 mc 마이너스 mg가 3분의 1g가 되니까 g 없애주면 3mc 마이너스 3m은 3m 플러스 mc가 되니까 2mc는 6m이 돼서 mc는 3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C의 질량이 4m이라 그랬으니까 틀렸겠네요. 자, 니은을 보면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한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Q에서 R까지 갈 때는 A와 B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A와 B가 연결된 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B에 대해서 보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처음과 끝이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고 운동 에너지가 있다가 0이 됐죠. 그래서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개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자, D것을 보면 B가 다시 P를 지나는 순간 B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이때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라는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R에서의 속도는 제로니까 V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는 3분의 1g S는 R에서 P까지니까 2L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4GL이 되니까 V는 루트 3분의 4G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구하는 것은 요 1영역과 2영역에서의 걸린 시간을 T1, T2라고 그럴 때 T2분의 T1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거리 L이 같기 때문에 L은 V1 곱하기 T1은 V2 곱하기 T2가 되겠죠. 각각 1에서의 속도가 V1, 2에서의 속도가 V2, 1에서 걸린 시간이 T1, 2에서 걸린 시간이 T2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T2분의 T1을 구하라는 것은 V1분의 V2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V1분의 V2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를 U라 그러고 1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K1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는 높이 H만큼 내려왔는데 등속도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때 마찰 구간에서 마찰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는 MGH가 되겠네요. 그리고 영역 2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K2라 그러고 그러면 Q의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를 U라 그러면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루트 5D만큼이 됐으니까 처음 U에서 5U가 되겠네요. 여기에 에너지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구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 우선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가 그 다음에 여기 이 영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높이가 EH니까 U 플러스 EMGH에다가 마찰에 의해서 MGH만큼 에너지가 줄었죠. 이게 EK2가 되겠네요. 그래서 U 플러스 MGH는 EK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EK2가 Q에 갔을 때는 에너지를 보면 EK2 플러스 MGH 위치 에너지가 OU1이 되겠네요. OU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U는 EK1이죠. 처음에 용수체에 저장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서 다 바뀐 게 U가 EK1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1식과 2식에서 MGH를 소거를 시켜주 보면 위에서 1식 빼기 2식을 해보면 U-EK2는 EK2-5U가 되니까 EK2는 6U가 되네요. 따라서 EK2는 3U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V1분의 T2분의 T1은
v 1분의 v 2라 그랬죠. 이것은 루트 2k 1분의 2k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k1은 6고 2k2는 3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